제가 비교적 여행을 좀 많이 한 셈인데요. 세계 여러 곳을 다 다녀봐도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 또 살고 싶은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집에 독일서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여학생이 1년 동안 이제 교환학생으로 와 있었는데요. 한번 춘천에 올 일이 생겼습니다. 그 차 타고 자동차로 이제 춘천을 오는데 얘가 너무 경치가 좋으니까요. 밖을 내다보더라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조금씩 좀 들어와서 이제 한 강가까지 와서 오게 됐죠. 그러니까 청평까지 오니까 그래서 내내 밖을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니 독일은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고 말이야. 이렇게 좋은 것이 경치가 없다고 말이죠. 그 집에 편지하게 되면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리고 아마 한 8년쯤 전일 거예요. 내 애손녀가 미국에 사는데 이제 서울에 왔다가 여기 한번 다녀가세요. 이번에 그 청평으로 오지 않고 이제 그 춘천까지 고속도로로 왔는데 내내 밖을 내다보더니 이렇게 살기 좋은 줄 몰랐다고 말이죠. 미국 살아봐도 이런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 봐도 뭐 웅장한 데는 있어요. 알프산도 있고 뭐 이제 히말라야 산도 있고 웅장한 데는 있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데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또 우리도 남해안에 바닷가에 이제 부산 이제 이쪽으로 바닷가에 가보면 그 섬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 나 혼자 생각해 이게 우리 잘 살았으면 우리 선조들이 좀 잘 살았으면 이 섬 사이에 다리를 놓고 여긴 별장들이 있고 이게 정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는데 못 살아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구나 그런 생각해 봐요. 이제 세계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항구가 어디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 같은 데도 가보는데 그건 또 거기에 대해 좋은 점은 있어요. 그래도 우리만큼 이렇게 조용하고 섬들이 많고 그런 건 없어요. 호주 시드니 가봐도 좋은 점도 있긴 있지만은 우리같이 이렇게 살고 싶은 나라, 정드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에 가야 되면 또 샌프란시스코가 좋다, 경치가 좋다 했는데 우리 바닷가에 비하면 별로 정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경치가 좋고 그렇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 큰 건 있어요. 미국도 이제 그랜드 캐니언 같은 큰 건 있는데 그 큰 자연 속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외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여행은 해서 보고 가지만은 살고 싶은 데는 없는데 정말 우리 한국은 살고 싶은 곳에 다 다녀봐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맹구하니 제가 오슬로에 갔는데요. 그 나라는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유럽에서는 제일 북쪽입니다. 북쪽에 이제 갔는데 그게 마침 여름에 간 때가 언젠가 하니 백야. 그래서 우리 이제 잘 경험하다니까 모르는데 백야가 언젠가 하니 24시간 내내 해가 지지 않는 날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날 하루는 해가 지질 않아요. 그 며칠 전에, 백야 며칠 전에 거기 갔는데 이상한 건 미국안이 11시가 돼도 밝고요.
12시가 돼도 해가 떠 있고요. 그러니까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재미가 없어요. 그 자다가 이렇게 깨서 쓱 보게 되면, 난 낮이 됐으니까 일어나야겠다 하고서 시계를 보면 새벽 2시예요. 근데 낮이 됐거든요. 그거 이제 백야 날을 한 사흘인가 앞두고 거기서 이제 떠났어요. 노르웨이 오슬로 떠나게 되는데, 그거 이렇게 떠나면서 보니까 내가 호텔이 이제 예약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개인집에 있었는데요. 그 개인집 아주머니가 나보고 뭐라고 하니, 이틀 지나게 되면 백야라고 말이죠. 왜 안 보고 가느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백야라는 명관이 1년에 하루씩은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피곤해요. 우리같이 이렇게 밤낮이 있어서 자고 깨고 뭐 이래야 사는 재미가 있지. 아주 그러니까요. 밤은 길 땐 밤만 있고 여름엔 또 이제 낮만 있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같이 이렇게 알맞은 데가 없구나 말이죠. 우리는 낮이 길어진다 해도 하지가 지나게 되면 내일부터는 이제 낮이 짧아지니까 괜찮고, 추분이 되게 되면 무한히 밤낮이 꼭 같고, 동지가 되게 되면 또 겨울이 좀 길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살 맛이 나는데 말이죠.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다 다녀봐도 말이죠. 그래서 참 복받은 곳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기후의 온도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캐나다 토론토에 갔을 때인데요. 겨울에 영하 42도가 되니까요. 거리에 사람 하나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가보게 되면 호텔 밖에 문 밖에 쭉 보게 되면요. 아주 삭막해요. 겨울이 게 춥고 그래요. 또 하와이 같은 데 가면요. 1년 내내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 지쳐서 여름옷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나수동이 꼭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장맛이 있죠. 정말 그렇다고 말이죠. 대만 사람들이 겨울만 되게 되면 왜 서울 오느냐, 한국 오느냐 하게 되면 눈을 못 봤거든요. 한번 눈 보러 가자 말이죠. 그래서 눈 보기 위해서 이제 서울까지 와서 겨울에 눈 보고 가서 명관에 대만 가서 한국 가서 눈 봤다고 말이죠. 산에 이렇게 눈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 모든 계절이 아주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세계 다 다녀보지 않으면 한국만큼 살고 싶은데 그런 데가 없어요. 정말 오늘 이제 춘천까지 오고 여기 양까지 오면서 보면 정말 나 이런 데 살면 좋겠다, 여기 살면 좋겠다.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말이죠. 그렇게 복받은 곳인데 왜 못 살았을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 안에 사람들이 좀 모자랐구나 말이죠.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니까 잘 못 살았구나 말이죠. 아까 진해 앞바다 얘기했는데요. 거기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 보게 되면 그 안에 이게 잘 사는 나라 같으면 여기가 세계 공원을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여름에 휴양하고 갈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버림받고 있구나 말이죠. 요새 좀 좋아지지만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가 잘못 살았다 말이죠. 우리 선조들이 잘못 살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또 한 가지 문관이 이게 누구 책임일까 맞죠? 누구 책임일까? 물론 다 우리 책임입니다. 다 우리 책임인데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지도자를 잘못 만났구나. 우리도 좋은 지도자만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말이죠. 그런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대통령 선거하니까 뭐 이제 벽보 많이 붙고 후보 사진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쭉 그러니까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지금까지 대통령의 벽보가 쭉 붙고 이제 뭐 그랬던 때예요. 내가 우리 안병 선생하고 나하고 셋이 가까운 동갑이고 그랬는데요. 김태일 선생님 보고 그랬어요. 하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대통령 후보 나온 사진 보니까 다 그렇게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다 그렇게 못생겼다고. 그랬더니 김태일 교수가 나보고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못생겨? 김생보다 다 잘 살지, 다 잘생겼지. 사람 구실 못하니까 그러지 말이죠. 정이 안 드니까 그러지. 그래서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다 좀 그 지도자를 좀 잘 만났으면 달라졌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우리 대통령도 이제 새로 뽑게 되고 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생각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내가 나를 잘 키워야겠다. 내가 나를 잡고 우리가 이제 나무가 자라야 숲이 되듯이 우리 국민이 내가 나를 잘 키워야겠다. 나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삼촌이 그 운영하는 과수원에 살았는데요. 사과나무들 이렇게 쭉 보면 사람도 저렇게 사과나무 같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회에 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이 국민으로서의 개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를 함께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우리가 할 일, 지도자가 할 일, 또 우리 국민이 할 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할 일, 그런 생각을 좀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큰 거의 뭔가니 너무 물질적인 가치, 그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요. 사실 따져보면 정신적인 내가 자라질 못했다 말이죠. 몸도 자라고 뭐 자동차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정신적으로 좀 빈곤하다 말이죠.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첫째 문제가 있는데요. 뭐인 거 아니 우리가 다 국가 속에 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국민에게 대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정부, 국가 지도자와 함께서 해야 할 책임인데 세계적으로 다 모인 거 아니 세 가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말이죠. 그거 한 나라들은 국민도 행복하고 잘 살고 그거 못한 나라들은 나라 구세를 못하니까 세 가지는 꼭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습니다. 세 가지는 꼭 책임져야 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첫째가 뭐인 거 아니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영양 부족이 되고 그 배불리 먹지 못하고 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 이건 우리 책임이기도 하고 지도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 사회에 주어진 제일 첫째 문제가 뭐냐 물어보면 전부 민간이 경제 문제라고 그럽니다. 경제 문제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볼 때는 민간이 한국 경제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전 세계 10대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왜 아직도 경제 문제를 얘기하나 말이죠. 그건 민간이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정신적으로 빈곤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경제가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경제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경제니까 우리도 걱정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정도가 됐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한국 경제는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다 맞죠? 완전하지 못하다. 왜 그런가 따져보면 지도자와 국민들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인 가치, 경제는 왜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깨닫지 못하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쭉 옛날로 돌아가 보면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 보면 하는데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우리 외국 여행 가게 되면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 보는 거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아침에 만나서 인사하는 게 다 여러분 하신 대로 굿모닝 그립니다. 독일 사람은 또 그텐 탁이라 그리고 뭐 이제 그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굿모닝 하는 인사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민구안이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 민구안이 우리 함께 즐겁게 일하고 좋은 하루를 가집시다. 그겁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아침 인사 만나게 되면 전부 뭐라 합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립니다. 다 똑같이 그립니다. 그럼 그 뜻은 무엇인가? 이른 아침입니다. 그 말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겁니다. 글명관이 아침부터 일합시다. 그겁니다. 아침부터 우리 함께 일합시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일하는 날.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인사가 다 좀 다르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것도 배워왔으니까 하고 말 다 그런데 옛날 내가 살 때 인사는 어떤 인사였는고 하니 조반 잡섰어요. 그겁니다. 다 배고프고 굶었으니까요. 식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은 뭐라는 거 하니 진지 드셨어요? 노인들한테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안이 늙어서 가난하게 사니까 혹시나 싶으니까 굶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얼마나 그 가난하게 살게 되면 기초 식사를 했느냐 그 말이죠. 배고프지 않게 식사를 했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게 100년 동안을 사는 나라의 차이가 달라진 겁니다. 내 친구 가운데 우리 김하용 씨라고 좋은 의사입니다. 좋은 의사인데 그 부인이 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부인도 의사입니다. 그런데 좀 어제 그 조용한데 가서 의사 활동을 할 수 없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가 일본에서 일본 말을 할 수 있는 한국 의사를 많이 모셔갔습니다. 그 모셔간 윤명관이 시골에 의사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런 걱정하잖아요. 우리 마을에, 맨 마을에 의사가 없으니까 보건소는 있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한국서 일본 말을 하는 의사를 데려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내 고등학교 동생 김화영 의사가 부인하고 같이 이제 갔습니다. 가서 한 3년쯤 있다가 한번 한국에 왔을 때 나보고 이제 나는 일본에서 옛날 학교 다녔으니까 잘 알고요. 그 친구 이제 처음 일본 가서 쭉 지났으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나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한 줄 몰랐다고 말이죠. 그 농촌에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가 뭔고 하니 감기가 걸린 환자가 오는데 아주 좋은 의사입니다. 우리 한 서울서도 좀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감기 약을 줍니다. 주면 틀림없이 사흘 약을 먹으면 그 떨어졌겠는데 또 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약 먹었냐 그러면 약 먹었다고. 근데 왜 열이 안 떨어졌냐고. 약 먹어서도 안 떨어졌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한 환자들 보니까 민관이 약을 먹으면 그 사흘 동안은 쉬라고 말이죠. 그 안정을 취해야 감기가 낫는 건데 안정한 채가 그냥 일하게 되면 감기가 연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쭉 물어보니까 민관이 약은 먹었는데 사흘 동안 쉬질 않는다 말이죠. 그 의사니까 좀 화가 났다 말이죠. 내가 뭐라 그러냐고 말이죠. 사흘 동안 약 먹고 그 사흘 동안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그랬는데 안 쉬면 열흘 약 먹어도 감기 안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면 알겠다고 나옵니다.
나가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뭐인고 하니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안 쉬나 말이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쉬나 말이죠. 그렇게 그 열심히 일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살더라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그 뭐인고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왜 못 살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르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습니다.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도 그랬는데요. 우리 이제 직업을 택할 때 산업공상이라고 우리 택하거든요. 선비 노릇하는 게 제일 소망스러운 직업이고 그거 못하게 되면 농사 짓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장사꾼이나 되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직업 가운데 상업은 제일 천하고 공업은 그거보다 낫고 농사는 자연과 더불어서 사니까 더 높고 선비는 존경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가 되면서는 그게 뒤집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관의 근대 사회가 되면서는 상공업입니다. 장사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공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거고요. 선비는 그건 사무 보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그건 문화적인 활동이지 경제적인 활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모르는데 말이죠. 직접 가보면 다르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좀 자주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서울대학에서 대학원 가는 사람들, 일본 학생들도 이제 많이 거기에 와 있고, 그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한 몇 번 갔고요. 가면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사흘 동안 강연하러 가니까요. 우리 교포들한테 이제 만나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가만 지나보게 되면요.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거기 가서 공부하고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내가 가니까 이제 뭐 점심도 대접하고 저녁도 뭐 같이 먹자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나보고 선생님 점심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대접해 주러 갑니다. 가서 쭉 점심 먹어보면 평범합니다. 우리 아주 일반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고 잘 먹지만은 그게 대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감독하는 사람, 기술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은 대학 나왔는데요. 나보고서 오늘은 점심 제가 좀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는 거 아니 일본 식당에 갈까요? 중국 식당에 갈까요? 그럽니다. 그건 뭐인고 하니 우리 항상 먹는 것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좀 더 높은 데 가자 말이죠. 좀 더 좋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있는 거 아니 상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회사에서 이제 상업하는 사람, 이제 세일즈맨이라 그러죠. 물건 팔러 가는 사람들은 8달 외국에 나갔다 오면 2달 휴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큰 상사로 나가게 되니까 뭐인고 하니 비행기 탈 때는 전부 높은 1등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 만나서 점심 대접할 때는 뭐인고 하니 선생님 우리 오늘은 불란서 식대 하면 내가 모실게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제일 식사가 좀 낮고요. 기술자들은 그보다 좀 낮고요. 장사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산다고요. 그러니까 상공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했습니다. 근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나도 이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무슨 아들, 딸들 이제 혼인시킬 때에 상대방 가정이 어떻냐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장사꾼 집안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장사꾼 며느리는 안 된다고 말이죠. 또
뭐 사회마저도 말이죠. 장사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다음에 공업하는 사람들도 그다음 프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주인공 되는 사람은 전시적이고 경제의 주인공 아닌 사람들이 사회를 사니까 우리 산업공상을 사는 생각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전통이니까 경제가 올라가질 못한 거죠. 경제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조금 더 이제 지금도 나타나 있는 건 민구안이 공무원들이나 또 무슨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기업인들이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쭉 몇백 년 동안 쌓여 왔으니까 역시 못 살만 하다 말이죠. 못 살게 됐다. 농사할 수 있다가도 민구안이 몹시 가물었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하면 먹을 식량까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평양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이제 봄이 됩니다. 이제 봄이 되면 식량이 다 떨어지는 때인데요. 남쪽에서 밥 얻어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와서 이제 한 끼 얻어 먹고 또 다른 데 가고 한 끼 얻어 먹고 다른 데 가는데 그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요. 어디가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럽니다. 대체 농구원이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보면요. 지금도 내가 쭉 보게 되면 참 가난했단 말이죠. 그 밥을 얻어가지고서는 가서 이제 먹고 다른 데 산에 가서 먹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 이제 예술이 됐으니까 다른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요, 아리랑 아리랑 하는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그 아리랑 아리랑 하는 노래가 그 뭐인구하니 가난해서 먹을 거 없고 고향을 떠나서 만주로 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고향을 잃어버리고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의 오래 계속되니까요. 이제 뭐 예술품이 됐습니다. 이게 한국 정서를 하는데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예술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 김찬국 목사님이 저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신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 무슨 얘기하다 그래요. 미국에 갔는데 신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교회에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애국 사람들 모여서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 모여가지고서 이제 무슨 자기 나라의 노래를 부르고 뭐 그랬나 말이죠. 교회에서 이제 부르고 있는데 김찬국 목사님 뭐 특별한 거 부를 게 없으니까 무슨 노래를 부를까 하다가 찬송은 교회니까 안 하고 말이죠. 아리랑을 불러야겠다.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고 뭐 심리가면 발병 나고 노래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다 듣고 났더니 끝나고 나니까 누가 오더니 뭐 이런 거 하니 목사님이 노래 듣고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찬송가는 들었던 분 아니죠.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이 느낀 게 민간이 가난해서 집에 살지 못하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살지 못하고 멀리 떠나가는 그 작별한 슬픈 노래입니다. 근데 그 안에 깔려있는 그 곡조 속에 가난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그 서글픈 우리 인생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한 반에서 좀 공부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한 선생님이 세 반 다 가르쳤으니까요. 두 반도 가르쳤으니까 뭐 학생들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지내는 여학생 하나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하고선 5, 6학년 공부해야겠다 해서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 보고서 나는 어느 학교로 가는데 너도 그 학교로 오라 말이죠. 그러니까 갔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 온다 그러더니 안 왔어요. 그래서 온다 그러더니 안 왔구나 하고 좀 섭섭했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됐는데 나하고 가까이 지났던 그 여학생이 살던 곳에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걔 이름이 이제 봉익인가 그런 이름인데요. 그 얘기가 났어요. 혹시 너희 그 고향에 봉익이라는 여자 없었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느냐? 그랬어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그 아가씨도 중학교 다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거든.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걔 죽었다고 그래요. 그 왜 죽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외상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빚을 졌다고 말이죠.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빚된 감 대신에 딸을 팔아먹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팔려가서 억지로 결혼하고서 일찍 임신했다가 그만 아기 낳다가 죽었다고 말이죠. 그래요. 이제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술값에 팔려가는다, 무슨 빚지고 갚지 못하니까 모습으로 간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전 벗어났지만요. 전 벗어났는데 거기에 깔려 있는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뭔가 그 있습니다.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그안이 게을렀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건 싫어했습니다. 아니 땀 흘리고 농사를 짓다니 그러기 잘하면 공부를 해가지고 관청해가야지 공무원이 돼야지.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지 않고요 게을렀습니다. 거의 지금도 안 그럴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우리 시대에 와서는 게을렀습니다. 게으르게 도는 동안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또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책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평양 부근에서 사시다가 6.25 전쟁 때 이제 서울에 오셨습니다. 제 동생이 조금 서울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고촌이니까 지금 김포입니다. 그게 내 동생이 거기에 살았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거기 가서 한 해 지나고 왔습니다. 그 오더니 나보고 그러세요. 난 서울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보다 더 깬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저 가을 되고 농사 짓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더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말이죠. 우리는 그래도 겨울에 일했지 그렇게 농사 짓고서 가을이 되면 놀고 그건 안 했는데 그렇게 뒤떨어져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쭉 지어가지고서는 겨울에 놀고 봄에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게으름을 없이 해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그 나쁜 버릇이 게으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놀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외국 사람들이 와보면요, 우리 다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사는 거 보세요. 사는 거 볼게요. 지금 야구 경기가 있을 때 너무 가득 차서 말이죠. 그래서 몇 번 전에 말이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야구 입장권을 사가지고 있다가는 얼마에 사가지고는 비싸게 남았는데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신문 보니까 인구안이 야구 경기를 즐기는 인구가 주로 젊은 사람들이 1천만이 넘는다 그래요. 그건 뭡니까? 야구를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1천만이 넘는다는 걸 인구안이 젊은 세대들의 대부분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만큼 이런 경제 여유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연휴가 되게 되면요. 인천공항이 가득 찹니다. 무인관이 닷새 동안 노는데 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겁니다.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게 되면 국내에서 가지 않습니다. 유럽으로 간다, 어디 간다, 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항상 보니까 아무것도 아는데 말이죠.
나는 이제 오래전에 미국 가게 되면요. 미국 갈 때 가만 보게 되면 그건 음식 텔레비전 광고는 안 나오고요. 고양이밥, 개밥, 그게 광고에 나옵니다. 고양이밥 팔아 먹으려고 하니까 말이죠. 고양이가 음식 맛있게 싹 먹는 건데 그때 나 그거 보고서 팔자 좋다. 우리는 배고프게 사는데 고양이밥 광고를 그렇게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음식 관계가 이렇게 많습니다. 요리 관계가 이렇게 많이 난. 지금 우리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에 광고 쭉 보게 되면요. 30년 전에 생각도 못했던 요리 광고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신문도 보게 되면요. 요리 만드는 게 하나의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전 신문 좀 한 서너 개씩 보는데 말이죠. 가만 보게 되면요. 문화란을 보게 되면 문화란 제일 하나가 뭔가 하니 요리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식이 자꾸 개발되니까요. 우리 음식이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고요. 유럽에서도 인기가 있고요. 일본에서 한국 식당도 잘 팔리고 이거. 그게 뭔가 하니 그만큼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속으로 뭔가 하니 이제 한 5, 6년 지나게 되면 사람 먹는 음식 광고는 안 나오고 개밥 광고가 나와요. 여러분 꼭 그렇게 돼요. 고양이밥 광고가 나와요. 애완견, 반려견 말이죠. 강아지 때문에 지금 얼마나 광고 나옵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하니 여행 갈 때 강아지 데리고 못 가게 될 때는 어떡합니까? 호텔에 갔다 맡기잖아요. 그래 가거든요. 그만큼 잘 산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하니 경제 제도가 잘못되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치료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병이 들어가 있는데 저보고 제일 여기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더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가, 한번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떠했던가 하는 생각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가, 그거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를 하겠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난 지금도 이제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제일 너무 가난하니까요. 우리나라에 대학 나온 사람들까지 독일에 광부로 갔습니다. 가서 광산에 들어가서 일했고요. 간호사들이 물고하니 간호사가 돼가지고서 독일 갔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돌보아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석탄 캐고 일하고요. 여성들이 거기 가서 간호사 노릇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박정희 대통령이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만났더니 그 사람들 보니까 그만 눈물이 칵 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울고요. 이경세 여사도 울고요. 그 사람들 다 울었어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땅 밑에 들어가 일하고 말이죠. 그러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뭔가 우리가 새로 나야겠다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동 지방에 가서 많이 가서 일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 뜨거운 햇볕 밑에 말이죠. 다 일하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조금 돈만 생기면 잘 살린다고 말이죠. 그 걱정 안 합니다. 땀 흘리려고 안 합니다. 남 고생하는 거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만은 필리핀 가보세요. 그 필리핀의 여성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으로 오려고 하죠. 양로원에 와서 일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나는 지금 이제 정치가들이나 이제 우리 사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우리 선배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 애국에 가서 그렇게 땀 흘리고 살고 왔는데 그래서 이만큼 경제를 올려줬는데
다른 건 모르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 하자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 하자 말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박정희 대통령 때 지금 내가 이따만큼 그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얘기합니다만은 호주의 호크 수상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서 이게 2, 3일 동안 머물고 갔는데요. 그분이 한국 와서 보고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호주 국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한국 가보라고 말이죠. 온 국민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놀라기는 뭐하니 삼성그룹, 현대그룹, 대우그룹, 뭐 쌍용그룹 이런 이제 그룹에 삼성그룹은 삼성그룹 사람들이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까지는 일합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연수원에 가서 교육받습니다. 거기서 자고 일요일에 집에 돌아갔다가 월요일에는 또 회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1년 내내 계속했습니다. 제가 그 연수원을 도와줬기 때문에 잘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요. 호주의 호크사이 그걸 보고서 말이죠. 자기 국민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가보라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말이죠. 회사원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도 또 교육받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가서 일한다고 말이죠. 지금은 일본 경제보다 떨어져 있고 우리보다도 떨어져 있지만 이제 얼마 지나게 되면 호주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한국 경제가 올라간다고 말이죠. 아주 놀랐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파업 같은 것도 없고요. 뭐 전부가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고요. 그래 그런 걸 밟아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때 그 일을 사랑하던 마음, 일은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고 직장과 더불어 일하면서 성장하던 것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많이 놀려고 그러고요. 이제 가급적 나는 먹을 거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일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걱정을 왜 하냐면 지금 우리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지금은 닷새 동안 일하고 이제 이틀 노는데 말이죠. 이제 좀 더 잘 살게 되면 나흘 일하고 사흘 놀자 말이죠. 나흘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4.5일 일하고서 2.5일 놀자 그러는데 그거의 나라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일을 즐기는 사람이 행복하지 놀기를 원하고 행복하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써서 경제가 올라가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 어디입니까? 남미입니다. 남미입니다. 그 남미는 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갔는데 게으르고 일 안 하니까요. 나라에서 자꾸 주고 하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게을러지고요. 일 안 하려고 그러고요. 일 안 하고 잘 살려고 하게 되면 그건 병든 사회가 됩니다. 그 지금 우리 대통령도 가만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가만 보게 되면 뭐하니 부자가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너희 가난한 사람들 줄 테니까 너희한테 많이 주겠다 말이죠. 뭐 250만 원씩 다 국민에게 주겠다 말이죠. 나흘 일하고 사흘 놀게 해주겠다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살아봐도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나는 이 과정을 쭉 다 걸어왔는데요. 내가 오늘 행복한가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날 행복하게 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다고도 생각하고 그럽니다. 또 나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시내원에서 점심을 먹고 오는데요. 좁은 바에서 우리가 점심 먹고 나오다가 보니까 전부 서울 사람들이에요. 가득 차서 식당에 말이죠. 그 나는 서울 사람들이 왔으니까 말이죠. 나 아는 사람들한테 인사받으면서 나도 미안하고 그럴 테니까 모른 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붙들더니 교수님 웬일이시냐고 말이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보고서 민구하니 반가워해야
서울서 여기 오셨냐고 말이죠. 그 식당이 서울 사람도 많이 어디에 내가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알아주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그만큼 성공했다 하게 되면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줬을까? 누구보다도 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누구보다도 일 많이 합니다. 그게 내 행복입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이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한 50년쯤 전에, 40, 5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맹고하니 60이 넘으니까요. 아들, 딸들은 다 독립해 나가고 남편들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시 사회인이 됐습니다. 직장에서 풀려나와서 가정으로 돌아오고 아들, 딸들은 독립해 나가고 살 돌아왔는데 이제부터 60이 되는데 60이 되면 대체 이제 정년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제부터 60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어떡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살면 되느냐 말이죠. 그게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인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많은 사회에 있으니까 걱정하다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 첫째 결론을 맹고하니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60까지 됐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의사를 많이 보는데요. 내 가족 가운데 의사가 많은데 대학에 있는 의사는, 대학 교수에 있는 의사는 65세가 되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능하게 되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고 일합니다. 그런데 가정의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아니하고 이제 개인 의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60도 일하고 70도 일하고 또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사위 가운데 셋째 사위가 미국서 의사인데 말이죠.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75세 돼서도 그냥 일합니다. 한 사회는 맹관에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되니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맹관이 결국은 60이 넘어서도 같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이제 나 같은 교수는 65세가 됐으니까 이제는 가르치는 거 없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같이 사회교육에 대해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오래 계속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맹고하니 적어도 모든 사람은 한 가지씩은 취미 활동이 있습니다. 기술자도 있고 말이죠. 취미 활동인데 젊었을 때에 활동하지 못한 그 취미 활동을 못한 사람은 그때 한번 시작하라 말이죠. 그러면 전부 보람있게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뭐든지 해라 그 말입니다. 한번 내가 저 경상북도에 가연을 갔습니다. 이제 앉아서 이제 가연 시간을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노인 들어오더니 나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나도 또 노인 사회 유진가 보다 하고 정중하게 있었더니 앉아 계셔서 선생님 저 제자입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다 비슷하니까 제자인 줄 몰랐죠. 아 그랬냐고 말이죠. 그 앉아서 인사 제가 다시 드려야겠습니다. 인사를 주는데 무슨 미술 동양화 연구소예요. 연구소자예요. 그래서 그 명함을 줘요.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는 미술대학이 없었는데 미술 가르치고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예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제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가 좋으니까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60이 넘으니까 나왔단 말이죠. 그래 앞으로 뭐 할까 하다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을 하고 싶었대요.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가난하게 사니까 안 된다고 말이죠. 다른 거 하라고. 그래서 경영학과를 했는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그 그림 그리는 걸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젠 시간이 남으니까 미술 그림을 해야겠다 말.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요 학생들이 배우러 왔습니다. 동양화입니다. 그 배우기 시작하니까 많이 오니까 그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미술 동양화 연구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말이죠. 그 어릴 적에도 즐겁나 그랬더니 그야 미술 가르치는 게 더 좋죠 그래요. 자기가 경영학 공부해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두 번째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맹구하니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빈곤하니까 성장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독서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행복하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늙으니까 여생이 없다고 말이죠. 그 일본 사람들이 독서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책을 읽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에 보면요, 우리 지성인들이 나이 좀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너무 안 해요.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을 세 번째예요. 그 네 번째가 뭐인고 하니 일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 없는 사람은 그걸로 끝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늙었다 뭐라 하지 말고 늑대로 일하란 말이죠. 그 사람이 행복하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80세음 되어보세요. 80세음 돼서 학교 동창을 만난다든지 같은 고향사 만나게 되면요. 다 늙었습니다. 다 늙었는데 안 늙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하니 공부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은 안 늙었어요. 예. 그것도 자랑거리예요. 이래서 난 행복했단 말이죠. 그 일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 왔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가난할 때는요. 돈 때문에 일해요. 수입이 없으면 고통스러우니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바깥 사람들 잘 믿지 않아요. 잘 믿지 않는데 제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일제시대 마지막에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또 38선 넘어올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도 중학교 1년, 7년 있는 동안은 거기서 수입 있고 사택이 있었으니까요.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택에서 나오게 되니까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좀 애들 많이 키웠거든요. 6을 키웠거든요. 얘들이 전부 교육받는 애들이에요. 또 전쟁 끝나니까요. 고향에서 어머님이 오시고요. 동생이 셋이 왔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하나는 대학 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내가 가긴 됐는데 부양가족이 10명씩 되니까요. 내 혼자 월급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집도 없고 말이죠. 참 고생했어요. 그런데 더 내가 화가 나고 싫었다 그러는 거 아니 연세대학교에서 봉급을 올려준다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이 다 봉급 올라갔다고 좋아했는데 한 번 월급을 받아보니까 다른 교수는 월급이 올라가는데 난 내려갔어요. 회계과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30% 월급 오른다고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았는데 난 왜 내려갔냐고 그랬더니 이게 교수님한테 미안해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요.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대학에서요 본봉은 30% 올리고요 부양가족 수당은 없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연세대학교 가니까 보면 봉급이 뚝 떨어졌거든요. 고생했어요. 아주 고생했어요. 그때 이제 교수들이 사는 길은요 다른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 먹고 살아야겠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대학에 시간 강사 나가고요. 야간 대학까지 가서 시간 강사 나가고 고생을 한 1년 동안 하고 나니까요. 건강이 지쳤어요. 기춘주라고 뭐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내 친구 의사한테 아까 그 일본에 갔던 친구가 내과 의사인데 나 좀 요새 건강 상태가 이상해 보는데 좀 진단해 달라고 했더니
다 진단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약 먹어야겠다고 말이죠. 그 무슨 약이라고 그랬더니 이게 결핵인데 이게 한 3개월을 먹으라고 말이죠. 그 3개월 동안 그 결핵약을 먹고서 겨우 건강 유지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는가 가족을 많고 말이죠. 그런데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숭실대학에서 말이죠. 김생 우리 학교만 강사로 오라고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대학만 오라고 전임대우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봉급제대를 받고 또 한 곳에 전임대우 하니까요. 고생 안 하고 수입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때부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이제 고생 좀 풀리게 됐거든요. 그리고 좀 그저 뭐 내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에게도 이제 해당하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안정됐어요. 두 대학에서 월급 받으니까 집도 구하고 말이죠. 안정됐는데 한 번 문제가 생겼어요. 그 민구안이 같은 토요일 날 오후인데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명 모였는데 강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이 오고요. 하나는 내가 먼저 약속을 했는데 삼성그룹의 간부들에게 내가 강연을 가게 돼 있어요.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삼성그룹에 가게 되면 서울이니까 자동차 다 보내주니까 고생 안 하고 강사료가 많아요.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가게 되면 하루 종일 고생하고 강사료는 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갈까 말이죠. 어디 갈까. 뭐 돈 많이 주는데 가야죠. 돈 많이 주는데 가긴 가야겠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삼성그룹에는 이 다음에도 갈 기회가 생길지 모르는데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 600명이 내 강연을 듣는다고 하면 그건 내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지금 내가 이런 상태인데 대단히 미안하다고 먼저 약속했다 미안한데 허락해 주시면 내가 대구를 가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인사과사에 조금 기다리시라고 그때 뭐 의논해 보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구 갔다 왔어요. 대구 하루 종일 고생하고 저녁에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나 혼자 생각해 봤어요. 오늘 내가 참 잘했다 말이죠. 가난할 때는 돈 많은 데 가야지 어떡합니까? 갔는데 이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더 중요한가? 무슨 일이 더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교육자답게 살았다는 게 좋으니까 이제는 바꿔야겠다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수입이 많거나 돈이 많은 것보다는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무슨 일이 더 나한테 가치가 있는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꾸는데 한 5, 6년 걸렸어요. 그리고 쭉 살아보니까요, 이상하다. 나는 그저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꿨는데, 바꿨더니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첫째는 민구아님, 돈 때문에 일할 때는요, 피곤하고 힘들고, 참, 어떤 데 일이 싫었어요. 사람이 돈 때문에 다 시간 낭비하는 게 싫은데요. 일을 사랑하고 시작하 일하니까요, 피곤하질 않아요. 암만 해도 행복하고 말이죠. 일이 보람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도 회복되고요. 일 나온 일을 해야겠다 말이죠. 근데 또 하나 생각 못했던 변화가 왔어요. 그 민구아님,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세요. 돈 때문에 일한 것은요, 돈 끝나면 일도 끝나요. 수입 때문에 일하는 것은요, 그 수입이 끝나면 일도 끝나요. 그런데 일이 보람있기 때문에 일하니까요,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수입이 거기가 늘어요. 왜냐하면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수입 많으니까 늘어요. 근데 내가 느낀 거예요, 민구안이. 수입과 돈 때문에 일하게 되면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일을 위해서 보라면 일을 위해서 일하니까 일이 일을 만들어 주니까 이제는 가난이라고 하는 거 없어질 거다 말이에요. 이제는 왜 내가 많은 일을 하니까 말이죠. 행복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어요. 이제 나도 어른이 되어 소리 들었죠. 내 친구 교수들은 대부분 정년퇴직하니까 가정으로 갔어요. 일 끝내고 가는데요. 나는 정년퇴직할 때 방향을 바꿔 왔어요. kel빈관이 건강도 이젠 회복되고 일의 가치가 있는데 이젠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연세대학교 정년퇴직하고 이제부터 일해야겠다 말이죠. 이제부터 일해야겠다.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구하니 내가 어려서 좀 자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너무 건강이 나빠서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살고 싶긴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요.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살고 싶으니까요. 그 기도가 맹구하니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건강을 주셔서 어른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내가 어른이 되면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50 될 때까지만 좀 살게 해주세요 말이죠. 그럼 내가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근데 정년퇴직 할 때쯤 되니까 내 건강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같이 생각하면 쉬운 문제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어요. 다 자기 일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인 줄 아는데 내가 철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해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회 안에서는 그 나라 안에서는 100가지 일을 한다고 해도 일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다 똑같아요. 양구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다 똑같은데 그 맹구하니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그것 때문에 이래요. 선생은 내가 잘 가르침으로써 내 제자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행복해져. 정치가는 내가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업가는 왜 기업을 하는가? 공무원은 왜 공무원이 되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잘 살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그 일 안 하면 어떡하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난 65세가 돼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 다시 시작하면서 일쭉 하니까요. 두 가지 변화가 왔어요. 첫째 변화는 맹구하니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할 때는 몰랐는데요. 남을 위해서 하니까요. 도와주게 됐어요.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는데요. 이제는 돈을 좀 줘야겠다 말이죠. 좀 내가 왜 그래 행복하니까요. 학생들 가운데 가난해서 공부를 계속 못할 학생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면 그 학생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사랑하고 철들게 되니까 수입 때문에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나 말이죠.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요 한 3년 전에요. 누가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하는 이런 일인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고 도와주는데 그 나한테 줄 보수가 있는데 그 좀 미리 줬으면 좋겠다고. 왜요 그래요. 나 지금 어디 좀 도와줘야겠는데 내 경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쪽에 도면 그거 하고 나하고 합해서 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말이죠. 그래서 미리 받았어요.
미리 받아서 또 내가 또 보태가지고서 그걸 줬거든요. 그 사람들이 행복해졌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도 고맙다고 편지하고요. 그 사람한테도 고맙다고 편지를 했어요. 그 사람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쓸 돈을 썼는데 고맙다는 인사 받은 게 처음입니다.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 받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말이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구안이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냐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게 있을까 하니까 있어요. 왜 있는가 말이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가족 위해서 일하는 거 아깝지 않거든요. 내 가족 위해서 일하는 건 얼마든지 일해야 행복하거든요. 의사가 환자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병 낫기를 원하지 돈 많이 받으려고 하네요. 나는 나의 건강을 도와준 의사들을 좀 보는데 쭉 보면 관이 전부 내 건강을 걱정해 준 분이에요. 그 의사들 때문에 내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정치가는 정치를 위해서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 산다고 하는 것도 내 몸을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고 내 지식을 키워준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99는 다 남한테 받은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 말하면 무슨 치과에 가게 되면요. 그 치과 의사가 나 이제 돈 다 벌었으니까 환자 필요 없다고 어떡합니까? 도와주니까 사는 거죠. 전부 남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그럼 다 남의 걸 99를 받고 살면서 내가 하는 건 하나뿐이에요. 그건 뭡니까? 나는 가르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열심히 하게 되면요. 다들 고맙다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90이 되니까요. 이제 늙었으니까 이젠 그만둬야겠다 말이죠. 이제 좀 내 인생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고 일도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일 끝나면 안 하겠다. 여일 끝나면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또 생기니까 또 하고 그러니까 더 하게 돼요. 근데 90 넘으니까요. 이거 나는 90 넘어서도 더 일 계속 해야겠다 말이죠. 95세쯤 되니까 일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건강 때문에요. 나이 드니까 말이죠. 듣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드니까 이제는 일 좀 그만둬도 되겠다 했어요. 미안합니다. 97세 때입니다. 97세 때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책을 써서 독자를 많이 가지고 문화활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10사람 사진을 쭉 보니까 내 사진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말이죠. 이거 내가 여기 들어갔단 말이죠. 내가 97세인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을 때 젊은 사람은 몇 살인가 했더니 우리 노벨 문학상 한강 있잖아요. 한강 여사가 제일 나이 적어요. 제일 나이 많은 건 나예요. 그 다음에 젊은 60, 70이에요. 80 넘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내가 1등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내가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97세인데 이렇게 일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누구 덕택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계속한 거고요. 사상은 내가 제일 앞섰어요. 그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다른 교수님들보다도 뭐 대통령이나 정치가보다도 사상은 내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하니 97세까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10년만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복이에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이에요. 근데 난 요새 돈 줄 테니까 이제 좀 잘 살아봐라 하는 정치가는 믿지 않아요. 돈을 주지 말고 일을 주세요. 일 주세요. 나흘 동안 일하고 놀게 해주겠다. 그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그렇게 많이 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일하는 게 더 즐거운데 교수가 어떻게 사흘 놀고서 교수가 되겠냐고 말이죠. 일하는 게 더 행복한데 말이죠. 난 일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내 아들 딸 보고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돈 벌었다고 해서 노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보고 묻기를 교수님 행복하세요? 그러면 나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왜 행복하세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일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일 사랑했다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국민이 되면 대통령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경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교수들도 다 그렇게 살고요. 연구소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요. 공무원들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제일 첫째 문제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 일에서 자기 인생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한 달쯤 전에 누가 나하고 점심을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나이 많은 부부가 왔어요. 이 두 부부는 다 캐나다의 국적이 있어요. 살기는 한국에 살아도 연금은 캐나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잘 살아요. 뭐 개인 생활은 뭐 풍부히 캐나다는 이제 연금이 많으니까 잘 살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뭐라 그런 거 아니? 한국 와서 자기가 제일 행복한 건 민관이 일주일에 며칠 동안 병원에 가서 봉사해 준다 그래. 가서 봉사해 주니까 캐나다에서는 그걸 못했다가 여기 와서 하니까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70 넘은 할머니가 말이죠. 일하니까 행복하다고 그래. 아, 행복하다. 그리고 이게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니까요. 더 행복한 거죠. 내가 이 나이에 고국에 돌아와서 환자들 위해서 봉사해 주니까 행복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건 민구안이 공짜 돈 받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온 국민에게 250만 원씩 주겠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국민의 한 사람이 얘기하면 나 거지라고 생각합니까? 주려면 일자리 주세요. 예? 나는 공짜 돈 받아가지고 살아본 길이 없다고 말이죠. 줄 수는 있지만 살아본 길이 없다고. 좀 그렇게 일을 사랑하는 걸로 와야겠어요. 그래서 하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남아요. 하나는 미관에 나라다운 나라, 국민다운 국민이 되려고 하면 경제에 성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건 지금 성공했는데요. 이제 문제인데 미관이 가난한 사람들, 일자리 못 가진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도와주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면 이건 경제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런데 나라다운 나라도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또 남아요. 그건 민구안이 교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민구안이 의료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받아야 돼요. 그거 못 받으면 불행한 국민이 있으면요, 이건 나라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건데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한때는 우리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필리핀만큼만 잘 살아도 좋겠다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리핀이 국민소득이 내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1000불이 잘 안 됐던 때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3만 불을 넘겼다고 얘기하는데 필리핀은 지금 옛날 상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하러 한국에 오고 또 여성들은 이제 우리 가사도 돕고
또 양로원 같은 데서도 일하려고 지금 자꾸 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차이가 경제가 우리보다 높았던 필리핀은 그대로 있고 우리는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민관이 우리 아시아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한국만큼 열심히 교육한 나라가 없어요. 그 혜택으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처음 열어줬다고 다 우리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 국민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 수 있었지. 국민 교육 수준이 낮으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 교육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정치 노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은 거예요. 교육 수준이 낮으면 안 돼요.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이제 국가가 경제적으로 올라가는데요. 박 대통령의 업적은 대통령의 업적이지만요. 교육받은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했지. 교육 수준이 낮으면 그거 못 따라와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도 우리보다 경제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육 수준을 높인 때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3.1운동 때부터 그래요. 3.1운동은 지금 우리는 잘 기억을 이제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제 모르고요. 나도 3.1운동 때 태어났으니까 직접 경험은 얼마 후에 하겠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을 통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3.1운동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간접적인 체험은 많이 한 셈이죠. 그때 나 혼자 생각하는 게 민관이 3.1운동 때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을 안 했는데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말이야. 교육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 말이죠. 그걸 온 국민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평안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느끼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려고 가만 보니까 선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독립이고 독립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교육을 살려줬는데 그 출발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부터 오늘까지는 내가 이제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하고 교육계에서 같이 살면서 100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리 국민이 혜택받은 것은 교육이다 말이죠. 교육이다. 근데 그 교육은 정부가 시작한 것보다도 우리 민간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나라가 그때부터 교육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민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는 평안도가 중심이 되긴 합니다만은 교회가 교육을 감당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쭉 살던 생각을 보면요. 교회가 생기면 그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안에 교회는 교육이 문제라고 말이죠. 그 내가 있는 이제 교회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생기고 얼마 안 되니까 초등학교가 생겼어요. 그 나는 초등학교 우리 학교는 이제 시설이 그렇고 작은 학교니까 초등학교 4학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4학년 마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5, 6학년을 내 가서 졸업해야 초등학교 졸업할 테니까 학교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 있는 두 학교를 찾아봤는데 둘 다
교회 학교예요. 둘 다 교회 학교인데 평양에 좀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7골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에 가서 5학년, 6학년 다녔어요. 이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제일 인상받는 건 민구안이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서 그 학교로 갔거든요. 3월 초에 갔는데 교무실에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몇 분이 그 화덕불이 아주 따뜻하게 돼 있는데 날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애인데 초등학교를 성산학교에서 다녔다고 그 4년밖에 없어서 올 6학년역에 편입하려고 왔는데 좀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 윤태영 선생님 그 이제 6학년 가르쳤는데 연생 보고서 얘 좀 봐주라고 이제 시험 보라 그랬어요. 그래 뭐 다 물어보더니 교과서를 꺼는데 일본말 책을 꺼내요. 일본말 책을 꺼내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 그거 모릅니다 그랬어요. 아니 일본 국어를 하나도 안 배웠냐고 우리 학교에서는 하나도 안 배웠다고 말이죠. 그럼 무슨 공부했냐고 우리 도서는 똑불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교과서는 우리말밖에 없었다니까 가만히 있더니 얘는 안 되겠는데요. 우리는 일본말을 해야 되는데 한자를 못 배웠으니까 안 되는데요. 그래요. 그 난 속으로 떨어졌구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거기 와 계시다가 등관이 가만 그 시험 보는 걸 보더니 그 윤 선생 안 배운 걸 어떻게 알겠나? 배운 걸 몰랐다는 명인데 일본말을 못 배웠다는 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모르는 걸 가르치는 거 학교지. 애가 보니까 똑똑해 넣어줘 그래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나보고서 똑똑하니까 넣어주라고 그래서 5학년 갔거든요. 그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장군도 그 학교 다녔어요. 다 교회 학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있으면 교회 학교 있는데 내가 있는 그 면에 가만 보면 공립초등학교 하나밖에 없고요. 교회 학교는 7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간교육이 먼저 올라갔어요. 민간교육이 쭉 먼저 올라갔는데 평양은 지금은 이제 뭐지만 그때는 평양이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서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규모는 작았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 평양에 뭐 있는 거 아니 젊은 학교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숭실 젊은 학교가 있고요. 하나는 장로교 신학교가 있고요. 젊은계통 학교가 2 있고요. 거기에 중고등학교는 거기가 사립학교, 교회학교, 숭실학교, 숭인사업학교, 광성학교, 숭이여자중학교, 정의여자중학교 또 이렇게 이런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그 작은 평양 안에 중고등학교가 저렇게 있고 젊은 학교가 2씩 있었다고 하는 건 그땐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아주 참 커졌어요. 그리고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그 옛날인데 연희설문학교 생겼죠. 세브란설문학교 생겼죠. 이화여자 설문학교 생겼죠. 보성설문학교 생겼죠. 일본 대학은 이제 하나밖에 없고 말이야. 그 교육이 지금까지 계속됐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어준 희망이에요. 그 교육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 이만큼 오질 못해요. 그런데 이 교육이 올바른 교육인 때가 있고 올바르지 못한 교육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냐면 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올바르지 못한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공산주의 교육이 전부 실패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잘 올라가던 나라가 도로 내려와 버리고 말고요.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가 된 다음에 고전라 없이 하고 그러니까 내려와 버리고 말았어요.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여러 해 전에 독일 대학원 학생이 중국 북경대학에 장학금을 얻어가지고 중국학을 연구하러 북경대학에 갔어요. 가보니까 고전 하나도 없고 공산주의밖에 없고 말이죠.
모택동 사상밖에 없거든요. 그 대학에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래 걱정하다가 누가 뭐라 했는 거 아니 대만 가면 된다고. 대만 가면 중국 고전연구원서인가 가면 된다고. 그래서 대만으로 가다가 서울에 왔다가 어떻게 날 소개해서 만났어요. 그 나보고 대만 가면 되냐 그래요. 그래서 이전 중국학을 연구하려고 하면 대만 가야지 중국에는 없어졌다고. 다 뭐 택동 때 뭐 공자 맹자 다 없애버리고 공산주의밖에 없어야지 그건 갈 필요 없고 대만 가면 된다고. 그리고 내가 뭐라 했는 거 아니 사실은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은 더 공부하려고 하게 되면 일본 가야 한다고. 중국에 대한 고전 연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앞선 건 일본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그만 바뀌고 변했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구하니 우리 교육은요. 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교육을 받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중학생이 된 다음부터는 교육을 서로 받아들이고 주면서 자라고요. 자랄수록 민구하니 교육을 내가 알아야 하고요.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요. 나는 좀 교육계에서 초등학교도 해보고 중고등학교도 있어보고 대학도 있고 사회교육도 나와 있는데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민구하니 내가 교육을 시키면서 내가 함께 자라요.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도 말이죠. 내가 학생들 키워주면서 친구 교수들과 더불어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됐다 하는 것도 민구하니 아들, 딸들에 대해서 교육자가 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또 아들이 됐다고 해도 큰아들이 되게 되면 민구하니 부모님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또 부모님에게 교육의 영향을 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한테 배우고요. 젊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배우는데 교육에 대한 올바른 길, 그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없이 그저 글만 가르쳐주고 지식만 가르치게 되면 그 교육이 인간 교육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를 이끌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많이 지금 생각해 보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제일 큰 변화가 한 번 일어났어요. 그건 민구하니 6.25 전쟁 때 우리 정부가 부산에 가 있을 때예요. 그때 교육부 장관인 백낙준 장관이 어떤 거 하니 일본에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요청해서 한국이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부 바꿔야겠는데 교육, 사회교육이나 학교교육도 바뀌어야겠는데 좀 좋은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학교육은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되니까 그건 안 하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육, 거기에 대한 좀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줘서 우리나라 교육계 사람하고 함께 해가지고서 새로운 교육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미국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서 5명을 뽑았어요. 초등학교 교육 전문가도 있고요. 대학 교육은 이제 높으니까 그리고요. 5명을 뽑아서 보내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하고 초등학교 교장들이 그분들하고 닷새인가 일주일 동안 이제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한국 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겠는데 어떤 변화가 와야겠는가 그 세미나를 열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중앙학교 교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교장님 서울계구니까 내가 대신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그 세미나에 참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닷새 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쭉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결론을 얻었어요. 그때 얻은 결론이 그 당시에는 한국 교육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길 그대로 갔으면
지금 우리 교육은 국제적으로도 많이 올라갔을 텐데 올라가진 못하고요. 하여튼 그때 문을 열었어요. 그때 문을 열었는데 지금 내가 그때 동참해서 참여해보게 되면 세 가지 큰 변화가 왔어요. 그 첫째는 민관이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스승교육의 민관이 스승을 위한 제자, 부모를 위한 자녀, 이 관계가 교육자가 위에 있고 교육을 받는 아들, 딸들과 제자는 그 밑에 있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상하관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뒤집어야 한단 말이죠. 올바른 교육은, 교육다운 교육은 그걸 뒤집어 놓기 때문에 민관이 자녀들을 위한 부모, 제자들을 위한 스승, 그걸 바꿔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바꾸지 않으면 교육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게 돼요. 그건 옛날 우리 교육만 그런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이제 25세 될 때까지 일본 교육을 받았는데 일본 교육 자체도 민관이 스승을 위한 제자예요. 복종하고 따라가고 시킨댔더라고 하고 식민지 교육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중학교 5학년을 이제 공립학교 다녔는데요. 우리 학교가 일본 학생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는 일본 말을 못 쓰게 했거든요. 그 정도로 된데 그걸 바꿔야 한단 말이죠. 그걸 바꿔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거 있는데 그건 민관이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은 책망하는 교육이에요.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왜 그렇게 했냐고 봐야죠. 그거 안 된다. 근데 그걸 바꿔서 이제부터는 민관이 잘한다 말이죠. 내가 잘할 수 있다 말이죠. 내가 앞장서라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이 앞장서는 게 아니고 학생들 키워서 앞장 세우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가서 내가 해라 말이죠. 그 방향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뒤에가 있고 학생들이 앞장서고 그 바꾸는 겁니다. 그건 긍정적이고 9번 책망하는 것보다도 한 번 칭찬해 주는 거예요. 교육이야 말이죠. 그거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관이 교육은 사회가 이끌어 올리는 거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다 말이죠. 대학 교육을 뭐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은 정부에 맡기는 게 아니고 교육자가 맡아야 한다. 그 세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걸 겪고 나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민관이 교육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져서 오늘까지 이제 오다가 또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꿔야 하는데 하나 확실한 건 민관이 부모는 부모인 동시에 교육자예요. 모든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민관이 서로 교육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건 평생 되는 일이에요. 난 이따만큼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일기를 좀 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일기를 쓰는데 오늘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작년 오늘은 어떻게 지났는가, 재작년 오늘은 어떻게 지났는가 보고선 오늘 일기를 쓰니까요. 아, 그땐 참 내가 실수했구나 말이죠. 그게 아닌데 말이죠. 지금도 바꿔요. 큰 민관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뀌어졌는데 그 이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민관이 그 세 가지가 바뀌어진 것이 지금 근대 교육의 현대 교육의 주류가 됐다는 거. 거의 어려워서 군사 정권 때는 다 뒤집히고 뭐 그래서 어려움이 여기 좀 오는 거예요. 두 가지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저 예화 비슷이 얘기하겠습니다. 내 큰딸애가 좀 일찍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그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 있지 않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애손들 나가지고서 이제 초등학교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미국에 갔더니 내 딸이 차를 가지고 비행장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차를 타고서 같이 집으로 오면서 걱정인 거 아니 아버지 여기 와서 하는 동안에 다 괜찮은데
어린애 아들을 키우려고 보니까 얘가 자꾸 열등감에 빠진다고 말이죠. 모두 미국 애들은 다 잘생겼는데 못생겼고 말이죠. 모든 점에서 키도 작고 말이죠. 아주 자꾸 열등감이 생긴다고. 얼마 전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키도 작고 힘이 없으니까 모든 걸 꼴찌라고 말이죠. 너무 불쌍하다고 말이죠. 걱정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걸 뭐 어떡하겠냐고 말이죠. 환경이 그렇게 되는 거 어떡하겠냐. 그래도 제가 철들게 되면 뭐 괜찮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부담스러워. 여기 와서 애들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쯤입니다. 내 손주가 학교 갔다가 집에 이제 왔어요. 오니까 애들은 오래간만에 만나면 이제 할아버지 만나면 반갑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게 민구가 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뭐 무슨 얘기를 쭉 뭐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나보고 할아버지 왜 나 학교에서 상 받아왔는데 보여줄까 그래요. 무슨 상을 받았냐 그랬더니 이번 체육대회 상 받았다고 말이죠. 엄마 얘기를 들으면 모든 것이 키도 작고 꼴찌인데 체육대회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해서 어디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 받아온 걸 봤어요. 좀 봤어요. 봤더니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제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상 준다고 그랬어요. 꼴찌는 꼴찌인데 말이죠. 열심히 뛰기는 그놈이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뛰기 때문에 상을 준다 말이죠. 거기에 깔려있는 건 민구안이 얘를 열등감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해주려고 하게 되면 민구안이 최선을 다했으면 그 1등이지. 뭐 첫째 했다 둘째 했다 하는 것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게 1등이다 말이죠.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이놈이 점점 철들게 되니까요. 자기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스일까요? 그 학년에서 이제 여러 애들인데 고등학교 가니까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요. 대학에 갈 때는 다른 학생들보다도 제일 우수한 대학에 갔고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지금은 그 동창생들 가운데 우리 애선수가 아마 다른 미국 애들보다도 제일 앞섰을 거예요. 예. 의사, 이제 심장내과 의사가 되는데요. 아주 여러 대학에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지금 워싱턴에 머물고 싶으니까 그 대학에 심장내과인데 이제는 그 주치의사가 돼가지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어디 가든지 떳떳해. 뭐 대학도 최고 대학 나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나 혼자 생각해보니 얘가 한국서 교육을 받았으면 이렇게 되기 어려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자라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나도 할 수 있다 말이죠. 나도 동양 학생이지만은 자신이 있다 말이죠. 그걸 키웠으니까 지금은 뭐 남 부끄럽지 않게 졸냈습니다. 아마 힐러리 여자의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도 내 손주 주치의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랑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일 문제는 민구안이 교육은 부모가 잘해야 되고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억압하는 거, 책망하는 거, 그건 하지 말자 말이죠. 우스운 얘기 하나 하고서 이 다음 시간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이제 일주일도 지나고 다 끝나게 됐습니다. 다 끝나게 되니까 초등학교 이제 강당에 우리 선생님들과 미국 교육사설단이 5명이 거기 이제 강단에 앉고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교장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니 당신의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애들이 그 말 안 듣고 까불고 말썽 이르는 그것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질문을 받은 그 5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서로 얼굴 보면서 누가 대답할까 하고 있더니 한 사람이 그럼 내가 대답하겠다고. 그때 자기가 대답한 게 아니면 우리는 그런 문제 가지고 걱정 안 합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고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들어도 말이죠. 그 참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이라는 말이 그게요. 우리는 아직도 뭐인고하니 자꾸 끌고 가려고 책망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대답은 뭐인고하니 그런 애들이 잘하는 게 교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애를 어떻게 벌 주면 되느냐 하는데 그 선생님이 뭐인고하니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잘할 때 우리가 그렇게 키웠단 말이죠.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잘 알게 되면 사회가 바뀌어지는데 지금 대단히 걱정스러운 건 이거 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교육이 뭔지 재산 가진 어머니들 때문에 교육 안 됩니다. 좀 출세했다고 하는 집안, 부자 돈 벌었다고 하는 집안의 어머니들이 사실은 자기 애들 불행하게 만드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 그 학부모들 때문에 결국은 학교 교육까지도 병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꾸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더 못 있겠다고 지금 사표 내고 나올 정도가 되는데 이 교육을 누구는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옆집에서는 어떻게 애들 키우나, 저 집에는 어떻게 키우는가, 이 학교는 어떻게 키우는가. 그래서 그 좋은 선택을 하면서 바꿔야 되는데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니 우리 아들, 딸들 또 우리 제자들을 나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내가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대학은 그건 나라에 대학에 맡기면 되지만요. 그 교육은 우리들의 책임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 혜택이 또 하나 이제 정부가 할 일인데 그건 이제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묶어서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는 나라다운 국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요. 이 모든 것이 나는 상관없다. 나야 뭐 늙었으니까 나야 뭐 영향력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한 국민으로서 모든 점에서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좀 자부심도 책임감도 느끼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 2시간 동안도요. 말씀